안녕하세요. 파란두rum입니다. 이번에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MS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써먹을 게 MS 폼즈에서 응답이 나오면 그 응답을 기초로 해서 응답을 가져온 후에 미리 만들어준 템플릿에 해당 내용들을 복사해 와서 속성을 업데이트하고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는 원드라이브죠. MS 폼즈, 쉐어포인트,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숨어 있는 게 MS 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드라이브 파일을 만들고 파일을 PDF로 바꿔주고, PDF로 바꾸고 난 다음에 새로 그 원드라이브 만들어지는 파일을 쉐어포인트로 이제 업로드하기 위해서 업로드하는 작업을 하고, 업로드하고 나면 기본적인 이제 생성되어 있던 파일들을 다 삭제를 해줘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일련의 흐름을 자동화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 문서를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 미드업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그 저기 참가하신 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PDF로 이 문서를 만든 후에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MS 폼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름이랑 날짜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폼즈 office.com을 치면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뭐 웨비나 스티피케이션을 만들어 뒀는데 폼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퀴즈를 만들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 같은 걸 간단하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죠. 제목 없는 양식의 제목을 부여하겠습니다. 미덥 참가 확인이라는 걸 만들고 참가자 이름 그 이름이 이제 문서의 이름으로 들어갈 테고요. 이거 만든 걸 그분들에게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메일, 그리고 날짜, 참가일 추가해서 이것도 필수로 넣겠습니다. 딱 필수로. 그럼 끝났죠. 그리고 응답 수집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폼즈에서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작성해서 넣어야 될 건 여기니까. 자, 그러면 쉐어포인트에서 먼저 문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웨비나 스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pp 마치 미드 2023 이렇게 이제 문서 라이브러리가 하나 생기고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어떤 파일을 업로드를 하냐면 365에서 미드업 서티피케이트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열을 추가를 합니다. 열은 텍스트로 참가자 이름, 이게 기본으로 디폴트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참가자 이메일, 그 다음에 참가일이 되겠죠. 텍스트로 해야 되고 날짜로 되는데 일단 텍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로 뭐 듀 데이트나 이런 걸 해서 뭐 더하기 빼기로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그 텍스트로 해서 넘겨오겠습니다. 왜냐하면 폼으로 넘겨받은 것들을 다 텍스트 속성으로 만들어 버려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이 파일을 열면 여기에 데스크톱에서 열기로 하겠습니다. 데스크톱에서 열기를 해서 이 인서트에 가서 퀵 파트라는 부분, 이게 한글로 지금 제가 안 해놨는데 이렇게 문서 양식을 이렇게 빠른 입력인가?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추가한 내용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한 내용, 참가자 이름, 누구누구님 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참가일을 참가일을 넣겠습니다. 참가일은 네, 28포인트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파워 플랫폼 데이 3월 행사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일 이렇게 해서 문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저장을 하고 혹시나 싶어서 열어보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이동을 여기 문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문서 자동으로 이동했죠. 문서 자동으로 가보면 미드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게 리걸 테크라는 걸로 해서 이제 좀 더 손쉽게 법률 관련되어진 문서라든지 법률 관련되어진 서비스를 좀 어떻게 자동화해서 제공할까 이걸 계속 고민하던 중에 문서부터 자동화하는 것부터 이제 생각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흐름으로 가서 새로운 흐름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 미덥 PK 로 라고 해서 트리거로 새 응답이 제출되면 자동으로 이제 진행되게 하려고 합니다. 미드업 참가 확인. 참고로 여기 우리가 진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되겠죠. 및 활용 동의서 이런 걸 만들어서 링크를 구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테스트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확인. 아까 보신 분은 잘 기억을 하겠지만 뭐 응답 세부 정보 가져오기 어디 있냐면 미덥 참가 확인 아이디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거죠. 쉐어포인트로 가서
파일 속성을 이제 가져와야겠습니다. 파일 속성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파일 속성 업데이트. 아이템 아이디고 제목은 아까 전에 파일 이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참가자 이름은 우리가 세부정보에서 가져온 참가자 이름, 참가자 이메일은 참가자 이메일. 그다음에 참가일은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게 날짜가 년월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연월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예제로 데이터 형식 지정이 있죠. 참가일을 가지고 오면 참가일이 보면 yy.m.d로 입력이 된다고 나와 있죠. yy.m.d. 예를 들어서 미리 보기를 가보면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2023.3.27 컨텐츠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기. 아이디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로 가지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파일을 가져올 때 파일 복사해서 아이디를 가져와야 됩니다. 파일 복사해서 아이디를 가져오고 그 다음 이제 원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원드라이브에다가 폴더 경로 일단 루트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루트에다가 그 파일 이름을 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파일 이름이 중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고유하다 싶은 요거를 참가자의 제출된 이름으로 참가자 이름 언더스코어 해서 언더바 또는 언더스코어라고 하고 언더바라고 하는데 보통 영어에서 언더스코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미덕 참가증 띄우고 뭐 날짜는 이 now라는 현재를 이렇게 나타내는 utcnow.docs를 하는데 utcnow.docs에서 이거를 날짜만 나타내기 위해서 D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일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파일을 만드는데 파일에는 요 파일 컨텐츠에서 만들어진 아웃풋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고 이제 이걸 PDF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PDF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전환 파일 변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파일은 그 파일을 고유한 아이디입니다. id로 해서 다시 쉐어포인트에서 파일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드라이브로 파일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활용을 해서 파일 만들기 같이 2023 미드업에다가 여기에 있는 것들은 파일을 가져와서 파일 속성 업데이트하고 됐죠? 쉐어포인트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운 파일을 이제 만들어서 배치를 하는 거죠. 업로드를 하는 거죠. 뭐냐면 PDF로 만들어진 파일 이름은 파일 이름, 파일 컨텐츠는 파일 컨텐츠, 그 다음에 파일 속성을 다시 한번 파일 속성 업데이트 그냥 업데이트만 쳐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파일 속성 업데이트는 미리 만들어줬던 파일 만들기 2에서 만들었던 파일을 가지고 참가자 이름과 데이터를 이제 날짜를 여기에서 만들어놨던 이런 요소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템 아이디를 파일 만들기에서 만든 아이템 아이디를 가지고 이름은 참가자 이름 참가자 이름 이걸 해도 되고 이 폼에서 넣었던 값을 넣어도 됩니다. 참가자 이메일 참가일은 우리 아까 속성에서 업데이트해서 참가일을 바꿔놨죠.
날짜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파일 속성까지 업데이트하고 나면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돼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두고 싶으면 그냥 둬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파일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파일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해서 제가 흐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장, 테스트, 수동, 테스트. 저는 이게 이제 이미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 파워 오토메이트랑 뭐 쉐어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지금 연결하라는 게 안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해봅니다. 홍길동 참가자 이메일은 오늘 날짜로 해서 제출을 하면 흐름이 실행되죠. 응답이 나왔고요. 응답을 가져왔고 파일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가 일어나겠죠. 예, 라인 첫째 줄에 있는 칼럼 첫 번째 제로가 이렇게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와 보니까 답이 202303-로 나오네요. 아까 전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 날짜를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을 하면 그 값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시로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넘겨오는 값이 서로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식을 바꾸겠습니다. 3과 1을 2023-03-27 2003년 3월 27일로 바꾸고요. 2023-10-01을 2023년 10월 1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2023-01-01을 이렇게 하면 이제 단수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두 자릿수, 한 자릿수,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두 자릿수를 이제 하면 되겠죠. 2021년 1월 1일 이걸 1로 바꿔야겠네요. 그 다음에 2002 대망의 2002년 6월은 아니죠. 10월 24일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2002년 10월 4일 1이 빠졌네. 1 그래서 10까지 오기를 하면 이게 날짜가 안 맞거든요. 식을 못 가져왔습니다. 자, 이러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네요. 포맷 데이터가 됐네요. 아까 전에 스플리트였는데 이게 맞겠죠? 자, 2023-03 03-28
48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 지우고요. 네, 포맷 데이터로 업데이트해서 이번에는 이제 맞을 겁니다. 테스트 실패 4분 전에 거 다시 저장 및 테스트. 네, 이제 넘어갔죠? 파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가보면 속성에서 이 값이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죠. 홍길동 첨가자로 업데이트된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파일을 복사해서 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눌러봐 보면 안 됐네요. 리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얘는 폼을 가지고 온 거고 이거 가지고 이 파일을 만든 거였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가 지금 계속해서 산화인별 제출 때마다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얘를 없애줘야 되죠. 있죠. 얘를 그래서 없애주는 게 필요합니다. 파일 삭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 삭제 파일 삭제가 이때 이 파일 삭제할 파일은 파일 맨 처음에 우리가 복사해 왔던 여기 얘를 없앨 거잖아요. 그래서 파일 속성 업데이트 말고 id로 치면 파일 복사가 있겠죠. 파일 복사에 얘 파일을 삭제할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 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일단 얘를 두 개를 다 지우고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여기 파일 삭제가 없을 때는 여기 쉐어포인트에 사람 이름이 있었죠. 이제는 삭제되는 것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조금 전에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 아까 전에 이제 이게 삭제가 안 돼 있던 중이어서 오류가 났었는데 지금 보면 파일 복사하고 여기 보면 이제 파일 복사되고 있겠죠. 미드업 스티피케이션에 대한 파일이 복사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될 거고요. 그러면 파일 만들기 됐으니까 여기에도 이제 생성될 겁니다. 홍길동이 등장하겠죠. 그러면 네, 홍길동이 생성됐습니다. 자, 여기에 원래 아까 있었던 파일이 이제 사라진 게 보이시죠? 파일 삭제가 성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성이 파일 복사해서 왔던 걸 삭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파일 복사의 아웃풋으로 나와 있는 파일을 얘가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되고 이제 노티파이를 하면 되겠죠. 아웃룩이나 팀즈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채널에서 메시지와 함께 회신을 만들고요. 회신이 아니죠, 게시죠.
채널 또는 메시지 게시 이러면 연결하려고 만드는 중 이렇게 뜨고, 보호서로 하는 것보다 사용자를 해야지 나중에 삭제를 할 수 있으니까 채널에다 하겠습니다. 채널에다가 그러면 어느 팀에 무슨 채널을 할 거냐, MS365 스터디로 가서 거기에 있는 채널 중에서 일반 채널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참가자님이 행사 참석 후 처음으로 참가 확인증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또 단계, 저장 안 해도 되는데 메일을 보내면 되겠네요. 오피스 365 메일 보내기. 주소는 우리가 받은 주소가 있죠. 동적 컨텐츠 추가, 메시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가자 이메일이었죠. 원래는 폼에서 가져온 걸 입력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으니까요.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가져온 걸로 일단 하시죠. 제목은 참가자님, 참가자 이름, 참가자 이름으로 할게요. 참가자 이름님,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가 확인증, 참가자님께 참가 확인증을 보내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보낼 거고요. 파일 이름, 파일 콘텐츠, 이렇게 저장하고 보내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 보낼 때는 이 같이 그룹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하면 됩니다. 당연히 참조로 보낼 수 있고요. 누구를 참조를 해서. 그래서 뭐 BCC도 가능합니다. 특정한 사람 이메일 주소를 넣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 이름을 보내기 할 때는 그 필요한 사람이 추가된 사람한테만 가능합니다. 가령 이게 뭐 그룹 메일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외부에 뭐 지메일이나 네이버 같은 건 안 됩니다. 다만 참조에는 지메일, 뭐 네이버 이런 거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다시 파일을 지운 후에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되겠네요. 이것도 뭐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만 여기는 삭제를 하고 다시 흐름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메일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팀즈로 가보면 팀즈에 여기 나왔죠? 홍길동님 청사였으므로 참가 인증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만들어져 있고, 이메일은 제가 이렇게 작성할 때 했던 이니 둘미 온마이크로소프트닷컴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보면 있죠? 홍길동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 한글은 뒤에 띄어서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첨부 발까지 이렇게 3월 27일로 적혀서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정말 긴 동영상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